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동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의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12장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경계와 두 왕의 명단, 그리고 가나안 본토 경계와 31왕들의 명단,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미 정복했던 요단 동편 경계 및 두 왕의 명단을 시작하고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의 경계 및 두 왕의 명단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개척자, 그래서 모세 또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정복한 개척자들에 대해 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 요단 저편은 이제 6장부터 기록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일단 좀 멈추고 정복 지역 및 정복한 땅들을 열거함으로써 정복 사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부터 6절은 모세에 의해 정복된 요단 동편 땅의 경계와 두 왕의 명단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 땅에서 이루어진 정복 사업에 대한 기록임을 보여주는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편으로 번역되는 베르는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빼와 가로지르다, 건너가다는 뜻을 가진 동사 아바르에서 파생됐습니다. 즉 건너편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명사 에베르가 결합된 형태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요단 건너편 안에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본문 이하에 기술된 땅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 보았을 때 요단강 건너편을 가리키는 바, 이것은 바로 요단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 땅을 이야기합니다.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여기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대략적 경계를 밝히고 있는데, 돋는 편이라고 번역된
미즈레하는 일어나다, 또 비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자라흐에서 파생되어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명사 미즈라흐의 뭐뭐를 향하여라는 방향을 표시하는 그런 목적격 전미어아가 붙은 형태이죠. 그래서 뜨는 곳을 향해라는 뜻입니다. 뜨는 곳을 향해. 그래서 핫샤 메시는 정관사 하와 태양을 뜻하는 명사 쉐메시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미즈레와 핫샤 메시는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 있는 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 땅에서 본 요단 동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편에 보면 태양이 이렇게 뜨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번역된 여기 나와 있듯이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번역되는 이제 민나 할은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출발 지점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우기에 비가 왔을 때 그 급류가 흐르는 강이나 계곡에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 진동하다, 진동하는 골짜기. 그러니까 물이 비가 오면 막 고르르 쏟아지면 갑자기 쫙 내리죠. 그런 급류, 그런 계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는 요단강 동편 지역, 즉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지역 남쪽 부분에 있는 계곡으로 이 계곡의 줄기가 사해의 허리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당시 아모리족과 모압족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죠. 또한 헤르몬산은 오늘날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 스닐이라고 불리며 아모리 족속의 북쪽 경계선을 이루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 북방 한계선이었고 후에 므낫세 지파의 북방 한계선이 되었죠. 따라서 본문은 요단 동편 땅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모든 지역을 가리키죠. 동방 온 아라바, 그래서 아라바에 해당하는 하아라바는 이제 황량한 평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의 모든 평원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된 것은 동쪽으로부터 시작된 그 골짜기 헤르몬산 모든 지역을 가르치는 그런 대부분의 지역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레슈 엣 아르참은 이게 뭐냐면 상속자가 되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죠. 2절에 보면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세 개의 독립된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시혼이 있죠. 그 왕, 멜렉. 그러니까 헤스본 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해 각각 이름과 직함, 거주지와 출신 부족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 똑같은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아모리 족속 전체 시온은 헤스본의 수도로 하여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죠. 그래서 본문을 문법적 의미로 서술하면 시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신분은 왕인데 그는 헤스본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야복강까지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로엘에서부터라고 번역된 메이로엘은 뭐뭐로부터 뜻을 시작하는 지점에 나타나는 전치사 민과 성읍 이름 아로엘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시온 왕이 통치하는 전체 영역 중에 남방 한계선의 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로 번역된 세파트는 테두리, 가장자리, 옆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사파의 연계형으로 아로엘에 있는 아르논 계곡 북쪽 지방, 북쪽 제방 부분을 위치한 곳을 가리키죠.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 가에서 아로엘에서 야복강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체가 즉 길르앗 절반, 계곡 가운데 암몬 자손의 지경인 야복강까지가 길르앗 절반이 90km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이 성읍 중심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시온의 다른 왕들보다 넓은 지역을 장악한 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성읍, 또 길라 절반, 이런 땅의 영역들을 쭉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암몬 자손의 지경이라. 그래서 약복강까지란 지역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경으로 번역된 깨부는 가장자리, 경계란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나 바다로 이루어진 경계, 국가 간의 땅의 경계, 사회적 소유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여기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알 땅에서 자기 둘째 딸과 관계를 가져 낳은 아들 벤 암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거주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암몬 족속의 혈연적 관계 때문에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또 3절에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요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라바 지역은 오늘날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지만 아라비아가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 하아라바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디베리아, 즉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 따라 사해를 거쳐 아카바만으로 이르는 일직선상에 있는 함몰된 넓은 평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해를 아라바 바다로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가르칩니다. 또 동방 긴네롯 바다까지며 지역하면 긴네롯 바다 동쪽까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북쪽 땅 요단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데 남북 길이가 22km, 또 동서 길이가 14km 정도 큰 내륙 호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여메 얘기 나오죠. 여메까지며 그죠? 그래서 사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는 소금기에 달한 바다들에 비해 4배 많고, 또 남북 길이가 85km, 동서 길이 17km 되는 바다죠. 이 바다를 아라바 지역 남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아라바 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보면은 벤여시못의 길인데 이 벤여시못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뭐 길의 집 또는 그 항폐한 집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벤여시몰을 통한 길, 또 남편은 비스가 살로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비스가 산 중턱, 그래서 비스가 산의 구름이 시작되는 산기슭을 가리키는 이곳은 후에 루벤 지파에게 분배되죠. 사절 또 르비아 남은 족속,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이다. 여기서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파인 족속인데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원시 부족 중 하나로 아낙 사람들과 키가 비교될 만큼 신체가 건장하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여기 남은 족속으로 번역되는 이제 남따라라고 하는 것은 야타르는 나머지, 일부, 조금이란 뜻이죠. 따라서 본문은 팔레스틴의 일대에 거주하던 레파인 족속이 통치하던 나라 모두가 사라지고 바산 왕국만 남았던 상황을 나타냅니다.
아스도락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스타롯은 이제 갈릴리 바다 동쪽 3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인데, 강함이라는 뜻을 가진 에드레이는 아모리 왕 다음으로 왕 옥이 거주하던 성읍으로 바산 지역의 요충지에 위치한 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거하던 그들 얘기하고 바산한 옥이라. 그래서 이 바산의 왕 옥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바산은 부드럽다. 또는 모래흙이라는 뜻을 지닌 바산은 길라 북쪽에 위치한 요단 동쪽 지역으로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당시 옥이 통치하던 바산은 북쪽 헤르몬산, 서쪽 요단강, 남쪽 약복강, 동쪽 살르가를 경계로 한 넓은 지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목이 긴, 거인 같은 뜻을 가진 옥은 6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아르곱 지역, 바산 지역 일대를 통치하던 왕으로 그가 사용한 철친상 길이가 4m, 침대가 4m래요. 넓이가 1.8m나 될 정도로 컸고 그 몸집이 장대한 거인이었죠. 5절에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본문에 통치하다는 뜻을 가진 마샬에 대한 세 개의 목적어 군을 이루고 있는데, 또 동사 마샬 대신 또 전치사 빼를 수반하여서 이때 전치사 빼는 뭐뭐 안에서 의미보다는 단순히 마샬의 목적격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서 마샬 빼는 뭐뭐를 다스렸다. 그래서 헤르몬과 살기 온 바산을 다스렸는데, 여기 헤르몬산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북쪽 경계를 이루는 팔레스타인 일대 가장 높은 2814m나 되는 산입니다. 이 산 정상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고 만년설이죠. 그 눈이 녹은 물은 요단강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살르카는 바산 동쪽 끝에 있는 성읍으로 바산 왕 옥이 통치하던 바산 일대 동쪽 경계선이죠. 또한 바산은 야르묵강을 포함한 길르앗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헬몬산 아래까지, 서쪽은 디베랴, 즉 갈릴리 호수까지, 동쪽은 살르가에 이르는 평야지대로서 비옥한 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구술 사람, 마아가 사람 지경까지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여기가 사실은 구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로서 구술은 수리아의 요충지, 또 바산의 부속전 헤르몬산 계설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 사람에 해당되는 마가티는 누르다, 밀어붙이다, 강요하다 뜻은 마크에서 유래한 족속의 명칭인데, 마가 족속의 주변 성읍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만큼 강했던 세력인데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힘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성읍들을 다 물리치죠. 또 길라 절반, 헤스본 왕 시온 지경에 접한 것이라. 지경에 접한 것으로 번역되는 깨부른 경계 지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온과 결합되어 나오는 길라 절반. 따라서 본절은 길라 절반, 즉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을 뜻하죠. 그래서 시온의 지경은 약복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약복강은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길르앗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그래서 길르앗 헤스본 왕 시온 지경 절반, 바산 왕 옥 지경의 절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바산 지경 남방 한계선을 가리키는 거죠. 남방 한계선을 다 정확한 거죠. 6절에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그들을 치고 기업을 주었다라는 번역은 히콤 치다 죽이다는 뜻을 하는 동사, 나카의 사역 동사 남성 복수 하쿠의 목적격 남성 3인칭 복수 전미어 암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그들이 즉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시온과 옥 아주 당시 가난한 큰 왕들인데 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주었다라고 번역된 와이텐나그 주다라는 뜻을 동사를 가진 라틴 미완료형이죠. 그래서 이제 시온과 옥이 다스리는 땅을 모두 주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여기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길르앗 중앙 부분인 헤스본 북쪽 목초지를 분배받고 루벤 지파는 그 남쪽을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북쪽을 차지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이 한동안 그곳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이곳에 대한 이민족의 침입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장황하게 지역을 설명하고 지명을 설명하고 거리 또 그 확장된 내용들을 쭉 설명한 이유는 모세 우리가 내일 그 여호수아 얘기하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땅들을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이었죠.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이 넓고 크고 강대한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견 쭉 봤을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쳤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굉장한 족속들이고 힘이 있는 족속, 거인족이고 그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이고 정착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 정착민은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살았던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개척정신, 개척자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그 뜻을 순종할 때 무엇인가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고 좀 곤란할지라도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